최대한 정확하게 2026년 새해 운을 예측해 보실 수 있게 만세력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운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내 과거에서 어떻게 미래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간오행별로 어떤 일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2026년 신년 운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게 가이드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2026년을 이해하는 법부터 내년과 비슷했던 과거의 시기는 언제였는지 어떤 부분을 현재와 미래에 접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을 3분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뒀습니다. 내 흐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강한 화의 기운이 오는 해입니다. 불타는 말이 달리고 있는 모습처럼 2026년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강렬하고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일 거예요. 일간에 관계없이 내년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연결, 진행되던 일, 전환,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2019년, 2021년을 사건의 발단, 정점, 결론으로 설명드렸었는데 2025년, 2027년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9년, 21년보다는 25년, 27년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느낌이에요. 제너럴하게 만세력으로만 운을 분석해 본다면 19년에서 20년까지는 19년에 발생한 일이 2020년에 강화되어 정점을 찍고 21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 연결된 수는 목을 발생시켰고요. 2025년에 발생한 화는 추적하자면 2024년, 더 나아가서는 2022년까지도 그 흐름의 뿌리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연결성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이라서 내가 인지하지는 못했더라도 물밑에서 조금씩 이어져 오던 일들이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한 게 2025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사주마다, 상황마다 달라서 2022년까지 연결성을 찾는 건 어려우시더라도 올해에는 분명 내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이나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고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큰 차이를 못 느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이나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2026년의 운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올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쭉 정리를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25년에서 27년까지의 흐름은 25년에 발생한 일이 26년에 이어지다가 변화하고 변화한 형태로 27년에 무언가를 발생시키면서 전환되는 흐름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6년은 굉장히 강한 화의 기운을 가진 해입니다. 26년뿐만 아니라 25년에서 27년 모두 화의 기운이 압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기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습니다. 물론 사주를 잘 보시는 분께 가서 여쭤봐도 되지만 내 경험만큼 정확하고 알기 쉬운 건 또 없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제 이전 영상인 사주 없이 사주 보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간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올해부터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셨다면 화의 기운이 유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가 약간 애매하시다면 더 과거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비슷했던 과거의 시기는 2013년이고 내년은 14년을 참고할 수 있어요. 13년은 같은 뱀의 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천간이 많이 달라서 운의 방향성은 다른 해였기 때문에 1:1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14년과 26년은 훨씬 비슷한 운입니다. 그래서 14년에 내가 어땠는지를 회상해 본다면 많은 경우 나에게 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은 특히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체감되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내 사주의 글자 관계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운이 들어올 때와 빠질 때 그 한 해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운이 빠지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26년 운이 들어오는 1월에서 3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주세요. 한 해 흐름을 요약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절기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라서 2026년 새해 시작은 2월 4일 입춘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2026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간목, 을목일간 분들의 2026년 키워드는 표현력, 건강, 노력, 관계, 결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여성분들에겐 자녀입니다.
목일간 분들은 다른 일간보다 특히 이 화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당 키워드의 방향성이 양극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지난 2014년에 내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2014년에 내가 좋았다면 그리고 올해 2025년이 좋았다면 내년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라면 내년에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일간 분들은 이 표현력이 강해지고 나를 돌보고자 하는 내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내 표현력이 강해진다는 건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내 의사와 감정을 잘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불평불만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건 한편으로는 짜증이 많아지거나 화가 많아질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일간 분들은 이 화해 기간 동안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고자 하는 욕구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던 관계를 정리해버린다던가 직장을 그만두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 욕구를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되는 거죠. 각자 상황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나 이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리고 해당 관계가 이제까지 중요한 관계였다면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시기보다는 2026년에는 조금 거리를 둬 보시고 나를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화오행이 유리하신 분들, 평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행력이 떨어지셨던 분들이나 불안과 걱정이 앞서서 행동력이 부족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내년의 노력이 내후년의 결실을 만드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해 주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키워드를 이해해 주세요. 간목과 을목분들 모두 식상이 혼잡되는 운이라서 운의 유불리와는 별개로 건강과 관련해서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올해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관련해서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특히 화식상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손을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목일간 분들에게 올해와 내년은 조금 바쁘고 번잡스러울 수 있지만 이 노력이 결국 결과, 기회로 이어지는 노력인 만큼 나를 보호하면서 가꿔주면서 에너지 분배를 잘 해주세요. 병화, 정화일간 분들의 2026년 키워드는 전환기, 자기확신, 발전, 기회, 협력, 그리고 타인입니다. 화일간 분들은 굳이 2014년까지 돌아가지 않으셔도 비교적 최근 흐름만으로 이 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가 어떠셨는지만 차근차근 돌아봐 주셔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일간 분들에게 올해는 계절로 따지면 가을의 초입과도 같은 운이었거든요. 아직 수확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심은 작물이 슬슬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즉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서사가 내 선택에 대한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서 결과로 향하기 시작하고 불리한 경우엔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일간 분들에겐 이 흐름을 농사에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수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 타인과의 접점이 많아집니다. 근데 타인과의 관계가 많아진다는 게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내 농작물을 훔쳐갈 수도 있고 정말 운이 나쁘다면 나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조직적으로 내가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 수확할 과실이 많고 가진 게 많은 농장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탐내는 타인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크게 득볼 거 없는 작은 농장이라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타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 운의 흐름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운이 좋았고 많은 기회 속에서 이미 성장을 이뤄냈다면 25년과 26년에 이 타인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내 실수든 아니면 억울하게 발생한 문제든 상관없이 타인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지난 몇 년간 운이 안 좋으셨던 분들에겐 타인이 협력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꼭
동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거나 혹은 막히는 듯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타인의 역할이 핵심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인복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화운이 유리하신 화일관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 관계 등에서 확신이 생기시면서 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는 운입니다. 다만 운이라는 건 극단적으로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경우는 드물어서 타인이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만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이 유리할 때는 나의 판단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운이 유리한 분들에게 내년 핵심은 나 자신을 믿고 흐름에 몸을 맡기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화운이 불리한 분들은 내년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을 한 번 더 검수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운이 불리할 때는 내 판단에 맹점이 많아지게 되고 성급하게 일 처리를 하면서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운이 불리하다는 건 이미 뜨거운 사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건강과 내 관계가 순간적인 실수로 악화되는 걸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주 내에 수, 그러니까 정관 편관이 없다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있다면 해당 오행이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 운입니다. 압박을 받는다는 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풀리는 건 아니지만 화운이 불리하다는 건 사주 속 이 수오행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일관 분들에게 수오행은 사회, 커리어, 사업, 가정, 자녀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해당 키워드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셨어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시는 게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경험하시는 이 불리함은 추후 큰 성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흐름이라서 공부를 하시기에도 좋은 운으로 보이고요. 너무 큰 손실만 없이 신경 써서 넘어가신다면 금세 반전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시기가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무토, 기토일간 분들의 2026년 키워드는 인복, 전환, 기회, 반전, 생각,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흐름이 상당히 극적이다 보니 토일간 분들에게도 내년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주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주에서 화가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토일간 분들에게 화운은 아주 좋거나 화가 불리해도 최소 무난무난한 운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화가 강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번에도 화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먼저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운의 유불리를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정말 단순한 방법이라 정확도가 엄청 높다고 할 순 없으나 그래도 올해의 경험과 함께 고려하신다면 꽤 유의미하게 운의 유불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주 전반적으로 어떤 색이 더 많은지를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위치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더 많다면 사주가 뜨거울 가능성이 높아서 화운은 불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초록색, 하얀색, 검은색이 더 많다면 화운은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주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더 많으면서 올해 들어 유독 행동이 느려지고 생각이 많아졌거나 전에는 없던 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불리함을 경험했다면 화운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올해 주로 문제가 발생한 영역에서 내년에도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일간 분들에게 화가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직접적으로 나를 치는 운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특정 영역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느낌이라서 몇몇 키워드의 불리함이 집중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화일간 분들과 마찬가지로 화운이 불리하시다면 내 판단에 맹점이 많아지게 되고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면서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 생각이나 결정을 한 번 더 검수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화운이 불리한 토일간 분들에게 이 시기는 공부를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의 불리함은 이후 큰 성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흐름이라서 뭔가 결정을 하고 확장을 하기보다는 다가올 성공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하는 시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화운이 유리한 토일간 분들은 아마 2019년, 20년쯤부터 계속 불리한 흐름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버텨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화운은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반전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 토일관분들, 특히 기토일관분들 중에 빠르신 분들은 24년도부터 아니면 최소한 올해부터는 확실히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으시고 새로운 일, 관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화운이 유리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노력해 오시던 일이 있으시다면 결과를 보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은 흐름이라서 평소 하고 싶으셨던 일이나 계획하시던 일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금, 신금일간 분들의 2026년 키워드는 기회, 책임감, 커리어, 가정, 건강, 여성에겐 남성입니다. 금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미 시작된 일들이 내년에 더 진행되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21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은 진행되던 사건이 정점을 찍는 해가 되거든요. 특히 키워드와 관련되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면 해당 사건이 살짝 변형되면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취업 준비를 시작하셨다면 내년에는 그 취업 준비에 대한 결과, 취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새로 시작된 일들, 조금이라도 변화한 사건, 관계, 상황 등을 정리해 보시고 그 일들이 더 진행된다면 어떤 상태가 될지 각자 상황에 맞게 예상해 보시는 게 2026년 한 해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실 거예요. 금일간 분들은 올해 이미 건강 쪽으로 문제가 생기신 게 아니라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최소 중간 정도의 운이라고 해석합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엄청나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2020년, 2022년쯤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 이미 해당 시기에 기회를 획득하신 분들에게도 최소한 이어가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별로인 일도 있는 거죠. 세운만 본다면 금일간 분들에게는 하방이 뚫려있는 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단순히 2026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 27년 그리고 30년까지 운이 연결되는 흐름인데 26년, 27년을 조금 힘들어 하실 금일간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후 흐름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운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경금일간 분들은 올해 일어난 일이 나에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거나 괴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2026년에는 적응해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버겁게 느껴지던 일을 내가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는 경금, 신금일간 분들 모두 비슷한 흐름이지만 약간 차이를 두고 설명해보자면 신금일간 분들은 보편적으로 화보다는 수와 목을 더 잘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2022년, 24년도에 이미 유의미한 변화, 기회를 획득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에겐 내년이 과정의 느낌보다는 결과를 가져가는 해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오던 일이 특별한 결과로 이어지거나 내가 속한 상황에서 입지를 굳혀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경금일간 분들은 좀 반반인데 신금분들과 마찬가지로 22년, 24년도에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면 올해와 내년은 상황을 굳혀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경금일간 분들은 화도 잘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기간이 아주 특출나게 좋았던 게 아니라면 내년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금일간 분들 중에서 사주 구조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운, 그러니까 관혼잡이 불리하게 작용하실 경우 특히 키워드와 관련해서 단발적으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평소보다 더 분명하게 도덕적, 윤리적 신념을 지키시는 게 이 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세상이, 사회가 내 편을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내 책임감이 강해지고 사회 속에서 내 존재감이 커지고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문제,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서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운이 이성, 가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금일간 여성분들에게 화가 남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내년 키워드에 남성이 추가되는데 이게 꼭 연애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금일간의 경우 화운이 들어와서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연애운을 포함한 이성운은 재성이나 인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운을 보는 시점의 상황 그리고 글자 관계를 같이 고려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현재 솔로이신 분들에겐 이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재성이나 인성 없이 관성이 혼잡된 상태로 들어오는 이성운은 조금 실눈 뜨고 상대를 천천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신금일간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경금일간 분들에겐 그 다음 해인 27년이 확실히 긍정적인 이성운일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만나게 되는 이성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성급한 결정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2년, 24년 사이에 이미 연애를 시작하셨다면 또는 그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2025년, 2026년 관운은 결혼운, 자녀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운과 자녀운이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관계에서 나의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 되는데 혹시 화운이 불리하다면 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 개수일간 분들의 2026년 키워드는 건강, 결과, 절제, 애정, 이어가는 과정, 그리고 남성에게는 여성입니다. 수일간 분들은 화운의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운인데 건강 쪽으로 특히 취약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와 내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이미 관련해서 문제를 겪으셨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글자마다 가장 어려운 관계인 글자가 하나씩 있어요. 십성이랑은 별개로 가장 부담스러운 관계가 하나씩은 다 있는데 수일간에겐 해당 오행이 화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내가 잘 쓴다 못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행 관계상 화를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불을 꺼야 하는데 불이 너무 뜨거우면 물도 끓어버리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오행 화가 의미하는 재성,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성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사주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고 이해해주세요. 다른 일간분들 내년 키워드를 보시면 전환,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일간분들 중에는 이미 이 기회를 획득하시고 진행 중인 일이나 관계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운의 흐름상 수일간분들은 19년, 20년쯤부터 쌓아오던 일이나 관계가 이미 있으시고 지난 몇 년은 해당 일들을 발전시키던 흐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숙성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특히 내년엔 욕심을 조금 주의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큰 결과를 추구하거나 확장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운인데 이 확장에 대한 결과가 조금 극적일 수 있는 운입니다. 수에게 화는 결과 또는 결과를 향한 욕심을 의미하면서 가려져 있던 부분을 밝히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내가 감춰오던 부분들이나 평소엔 무시되던 작은 문제점이 부각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쌓아오시던 일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획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단지 소위 말해 판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서둘렀다가는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일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 욕심을 부리다가 역효과가 나거나 없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수일간분들은 2026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지내신다면 의외의 결과나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수일간 공통으로 연애에 대한 감정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수일간 남성분들에게는 화가 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지 수일간에게 화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의 느낌보다는 애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질적인 관계는 화, 그러니까 재성이 아닌 다른 오행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더 많고 이 화운에는 애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주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애정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변화라기보다는 감정이 움직이는 느낌인 거죠. 물론 현대 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지만 올해 수일간 분들에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절제를 마음에 새겨주시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의 운 자체가 무절제를 부추길 수 있는 운이라서 자칫 성급한 마음에 평소라면 안 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수일간 분들에게 화운은 분명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작용을 많이 하는 운이에요. 그동안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이 지내오셨다면 내년은 충분히 결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방법은 만세력의 큰 흐름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간오행 관계로만 풀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자 관계에 따른 운의 해석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운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유리한 오행, 불리한 오행을 바탕으로 유리한 글자, 불리한 글자를 찾고 글자 관계에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연쇄작용 및 흐름을 분석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주에서 글자 관계를 보지 않고 운을 해석하는 건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책 표지의 디자인이나 색상만 보고도 어떤 내용일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글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주에 따라 오행만으로도 정확하게 운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주 구조상 특정 글자를 받아주지 않거나 글자 관계, 합화 등을 해서 다른 기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대운이 변수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반대의 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풀이를 들으시고 올해도 안 좋았는데 내년엔 더 안 좋은 건가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올해 유독 안 좋으셨거나 사건 사고가 이상하게 너무 많았다면 화오행이 문제일 가능성보다는 글자 관계로 인해서 올해만 문제가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글자 관계가 바뀌는 2026년에는 전혀 다른 운이 될 수 있어요. 같은 화오행이라도 글자 관계가 달라져서 내 사주 속 상황이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별 키워드에 더 집중해주세요. 키워드는 오행 관계에 따른 십성을 바탕으로 뽑은 거라서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사건이 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단지 그 사건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배경에 맞게 그리고 과거 흐름을 파악해서 적용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은 모든 분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도화 시리즈로 이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사주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제 채널 프로필에서 찾으셔도 되고 직접 사주 만세력을 검색하셔도 돼요. 글자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면 아무 만세력이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생일과 태어난 시간, 태어났을 당시의 성별을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올 거예요. 이름칸에 실명을 적으실 필요는 없고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모름에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확한 생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사이트나 앱에 따라 사주표의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만세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이 4개의 기둥은 간지로 변환된 생일 정보로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각각 나타냅니다. 각 글자의 해석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글자 고유의 의미는 변하지 않지만 맥락이 달라질 수 있어요.